적당히 트럼프를 만족시키고 적당히 그냥 한 100점짜리 답은 아닐지라도 한 8, 90점짜리 답을 내고 넘어갈 것이냐 이거였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중국이 대만 쳐들어갔을 때 너는 어떡할래? 넌 누구 편 들 거야? 안 물어본 거예요. 이 말 안에 그 말이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자, 제일 제목은 대체로 다 외신들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기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를 일단 크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은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내가 이제 보조 맞춰주겠다. 그러면서 잘한 얘기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잘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중국에 같이 가자라는 농담 같은 예리한 언급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한 건 이거예요. 말을 꺼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서 전 세계의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실제 성과를 낸 것은 처음이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 전쟁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이거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같은 말이라도 자화자찬을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입으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르죠. 내가 주장하고 있는 말인데 내가 평소에 미는 말인데 딴 사람이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주면서 마치 자기 생각처럼 얘기한다. 완전 이뻐 죽지. 여기서 그냥 트럼프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단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1번 칭찬,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이죠. 트럼프 본업을 살려서 뭐든지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쏙쏙 알아먹는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서 김정은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 하나 지으면은 나도 가서 골프 칠 수 있겠다. 골프광 트럼프 맞춤형,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 하나 지어라. 돈 좋아하고 부동산 좋아하는 트럼프 맞춤형. 부동산 개발업자 본능을 자극하는 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무장해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잘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만나고 싶다. 올해. 내년도 아니고 언제 기회 되면도 아니고 올해. 근데 올해 일부러 만나는 그냥 미북 정상회담을 따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단 말이죠. 여기에 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꼭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 정도면은 긍정적인 화법을 구사한 거죠. 그럼 온 김에 뭐 김정은이나 시진핑도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김정은하고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 이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펙에 트럼프가 온다.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데다가 이 에이펙 자리가 김정은, 나아가 시진핑과의 양자회담 자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에이펙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에이펙 회의가 이제 한국이 전 세계적인 뉴스 발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얘기를 젖혀두고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가장 잘한 얘기예요. 이 에이펙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국 갔다가 시진핑이 안 오면은 시진핑 만나러 한국 갔다가 내지는 한국 가는 길에 이제 그 중국을 가서 시진핑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밑에 괄호 속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내가 갈 때 야 너도 중국 한번 같이 가자 말이야. 그러면서 둘이 같은 비행기 타면은 기름도 아끼고 좋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농담이야. 농담인데 아니 좋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뭐 한국 있고 중국 있고 일본에 있으면은 미국에서 와서 한국 들려서 에어포스원에다가 에어포스원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타가지고 베이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트럼프 온다 기다리는데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손잡고 오네? 한국 대통령하고 손잡고 오네? 이거는 중국이 보기에는 명백하게 줄 쫙 긋는 거예요. 너 따로 우리랑 나랑은 한편. 양다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양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편으로 그냥 이걸로 그냥 얘기가 이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어포스원 문이 쫙 열리는데 트럼프하고 이재명 손잡고 나와. 이걸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이 이게 사실은 농담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농담이 아닌 거예요. 너 이런 모습 연출을 해낼 수 있겠어? 너 이러면 중국한테서 미움받을 수 있어. 그거 각오하고 나하고 같이 갈래? We go together 할래? 라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리한 대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한 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이 모든 속뜻을 다 이해하고 그 속뜻에 맞춤형으로 대답한 건지 아니면은 농담으로 아야 기름값 아끼게 같이 가자 그러면 아이 그러죠 뭐 그냥 농담을 농담으로 맞이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속에 있는 제가 느끼는 굉장히 많은 속뜻을 생각하면은 최선의 대답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말 중에서 제일 잘한 말. 딱 이 말 이후에 제가 오늘 이거저거 빠지면 오늘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뉴스를 볼 때 말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예컨대.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 당연히 기사는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먼저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가 안 나왔냐를 보셔야 돼요. 원래 이제 미국조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했던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하던 얘기들이 있어요. 미국은 동아태에서 인도태평양 영역에서 결국은 인도태평양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중국 고립 작전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겠다라는 게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갖고 있던 목표예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명시적으로 너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네 입으로 똑바로 얘기해봐 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미국 언론들도 사실은 제일 관심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똑부러지게 미국이요 그래주면 제일 좋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러기엔 솔직히 피곤할 터인데 요걸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대판 싸우고 지난번 젤렌스키 꼴 날 텐데 그 꼴이 나겠느냐, 아니면은 적당히 트럼프를 만족시키고 적당히 그냥 한 100점짜리 답은 아닐지라도 한 8, 90점짜리 답을 내고 넘어갈 것이냐 이거였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너 우리가 대만으로 쳐들어가면 니네 어떡할래? 안 나온 거예요. 중국이 대만 쳐들어갔을 때 너는 어떡할래? 넌 누구 편 들 거야? 안 물어본 거예요. 이 말 안에 그 말이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진핑 앞에서 네가 이런 모습 연출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 짧은 문답의 의미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답 중에 하나였을 거다. 어쩌면은 김정은을 만나고 어쩌고, 김정은을 만나고 어쩌고는 우리한테 관심사지 미국에서는 물론 관심이긴 하지. 근데 순위가 떨어져요. 미국의 진짜 관심사는 중국이죠. 특히나 트럼프에서. 미국의 진짜 관심사가 숨어있는 질문이었고 답을 잘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회담 분위기가 좋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딱 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냐면은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는 숙청 아니면은 혁명이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 내가 좀 이따가 한국 대통령 보는데 한번 보겠다. 이거 거의 뭐 오기만 오바 그러면서 칼 갈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담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 우리 저 청와대라든가 이 말이 알려지면서 국회 예결위가 열리고 있었는데 뭐 기타 등 예결위에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러고 막 질문 쏟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부랴부랴 그것이 아니오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정성호 장관의 답 중에서 그것이 아니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호 장관의 답 중에서 의미 있는 거 그거예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좀 인식된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재명 정부는 외부의 특히 미국의 시선을, 미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를 잘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시험 문제는 알고 답안지를 몇 점짜리 쓰느냐 했는데 답안지를 이런저런 답안지를 많이 써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시험을 치렀고 대체로 이제 합격점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요 질문 나와가지고는
일단 요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들한테도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 한국이 말이야 진짜 황당한 게 얘들이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을 하더라. 미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교회도 압수수색을 하더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부터 해명을 했어야 되죠. 예컨대 지금 이게 특검이다. 특검하고 검찰하고 다르다. 그래서 검찰은 뭐 대통령이 이 검찰도 아니지만 이 특검은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특검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거다. 그래서 본인이 싹 빠져나가면서 이거는 그냥 팩트 체크 차원이다.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고 미군 기지를 뒤진 게 아니라 미군 기지하고 공군 문제인데 미군 기지하고 한국 공군 기지하고 같이 썼는데 한국 자료들만 본 거다. 미군 기지 뒤진 거 아니다. 이건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제 해명을 한 거고 뭐 그렇게 했더니 일단은 알겠는데 뭐 그런 말이 있길래 내가 물어봤어. 근데 좀 더 볼게. 좀 더 대통령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이건 나중에 본인이 설명한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고, 애시당초에 이거는 입력 자체가 이제 입력시킨 사람이 그거 아니랍디다라고 하기 전에는 이 의심이 안 없어지거든요. 입력된 정보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실무선에서 좀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사실은 오산공군기지 레이드 시설을 압수수색한 건데 특검팀이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 이게 사실은 좀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얘들은 눈치 없이 지금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거기를 왜 뒤져가지고. 근데 이게 이쪽 수사의 굉장히 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사실은 드론 공격이잖아요. 전 사실은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어쨌거나 대통령도 이건 화들짝 놀랐을 대목이에요. 어쨌거나 뭐 이재명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험 문제를 예컨대 그냥 이거를 진짜로 이 회담을 깨겠다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회담장에서 바로 꺼냈을 거예요. 근데 회담 시작하기 전에 3시간 전에 이거를 시험 문제를 예고를 했단 말이지. 자, 지금 문제 풀 시간 3시간 줄게.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요 3시간 안에 요 문제 풀어와 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젤렌스키처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일단 사람이 그렇잖아요. 딱 만났을 때 일단 깨갱깽깽 하면서 아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러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변명만 하고 그러면은 화두는 칼자루는 이제 상대방에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가기 위해서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트럼프식으로 구사를 했을 가능성이 일단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칼자루거리를 하나 줬다는 게 좀 문제였던 거죠. 더군다나 크게 기본적으로 좀 의심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의심을 풀어주는 게 더 큰 숙제인 상황에서 다른 빌미까지 주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정작 협상하려고 마음먹었던 문제들은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 겁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워싱턴 포스트인데 워싱턴 포스트도 긴장을 피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다 예상된 거예요. 미국 언론들이 보기에도. 근데 그걸 피했다. 이게 제일 눈에 띄는 장면인 거예요. 와가지고는 본색을 드러내고는 한따까리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더라. 잘했다. 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장 상태, 텐션을 피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이 칭찬 전략이 먹혔다. 이건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가 그동안 이제 유럽 정상들이 그동안 트럼프한테 좀 당하더니만 트럼프 요리법을 알았다. 지난번에 이제 정상회담 여러 명이서 같이 한 분석 기사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눈에 보기에도 트럼프 상대하는 법 이런 게 그때 뉴욕타임스는 7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어쨌거나 이 칭찬 전술이 먹혔다. 여기까지는 좋은 어쨌거나 저도 뭐 강투를 함께 해주신 분들 알겠지만은 대체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 정도면은 저는 큰 걱정 덜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다. 라는 티가 전 느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저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실은 사실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가지고 비판은 하고 뭐 이런 기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요. 그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되게 잘 알아요.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그걸 인정해야지 그 약점을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대외적으로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이제 미국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절감하고 있었고 이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나름 그리고 협상 상대인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공부했다기보다도 뭐 참모들이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참모들이 참고로 외교관 중에서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나봤지만 예컨대 법조인 중에서 판사와 검사가 있다 그러면은 재밌는 사람은 검사가 훨씬 많아요. 판사는 가끔 가다가 그 재미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참 판사 같지 않은 판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판사라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미없습니다. 검사가 오히려 좀 재밌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제 직업군별로 이제 뭐 성격들이 좀 나는데 외교관이라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재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판사보다는 많아요. 어쨌거나 판사보다는 재미있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재미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재미없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톤이 학자들이랑 또 되게 비슷하고 그야말로 외교적인 언사가 입에 밴 사람들이라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핵심만 콕콕 찍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의미 전달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보고 이거 해달라는 얘기잖아 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이거를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한다고. 보통 사람이 들으면 열불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뚫고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는 사실은 인내심이 강한 거예요. 학습 능력과 학습 의지가 둘 다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외교관들이 공부시키려고 그랬을 때 공부 안 하려고 되게 뻗대던 대통령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교관들 말투가 또 가르치는 말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면 어때야 되고 네가 날 가르칠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네가 대통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문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배울 생각도 안 해요. 이제는 본인이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일단 잘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젤렌스키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피한 거 일단 칭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적잖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댓글창 분위기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란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같은 꼴이 났으면은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저기 망신당했으니까 쌤통이다 그러겠어요?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망신을 당하는 거고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망신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피했다는 거는 일단은 굿뉴스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나머지 일단 시작 전부터 일단 삿바 싸움에서 지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변명하러 가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기 전에는 무슨 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도 한다 이렇게 마치 뭐 막 얻어내러 간다 뭐 따먹으러 간다 내지는 무역 협상에서 불리하게 된 거를 바람직한 내용으로 바로잡으러 간다 뭐 말들은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무역 협상 얘기 뭐라고 하던데
뭐 그냥 없던 일로 했어.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했어. 한국이 뭐라고 하긴 했어. 뭐 이 정도 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정작 무역 협의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애시당초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바랄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걸 두고 애시당초에 뭐 니네 왜 그렇게 장사했냐, 그건 국내용으로 장사하는 거고, 정상회담에서는 이거 안 됐으니까 혼나야 돼. 저는 뭐 이건 뭐 사실은 용산도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당장에 딱 이 얘기 나오자마자 뭐 농산물 추가 개방 얘기는 추가 개방 얘기 없었다 이러고 이제 딱 바로 이제 용산발로 얘기가 나오던데, 이걸로 쟁점을 갖고 가면은 이 사람들도 참, 아니 이게 농민들 표가 그다지도 중요한 건지, 이거 천천히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받아치거든요. 지금 오늘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참모라면은 오늘은 이 무역 합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우려를 뚫고 잘했다라는 쪽에 좀 세일즈 포인트를 맞출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참으로도 불신받던 정권이고 불신받던 대통령이다라는 걸 자인해야 한다는, 좀 아픔이라면 아픔일까 고통이라면 고통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만큼이나 그 참모들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오늘 회담은 나름 세일즈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조선협력 기대감이라든가 이거는 좀 앞으로 좀 문제가 되긴 될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제보다도, 경제는 어차피 뒤집는다는 거는 저는 애시당초에 기대를 안 했고 그냥 더 나빠지는 거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제도 하나 이제 더 나빠진다는 게 있는 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 무역 합의에서는 알래스카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가 덤을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알래스카는 일본어만 얘기가 됐고 한국한테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알래스카가 이래저래 이제 우리도 뭐 천연자원 확보하면 좋지, 근데 알래스카라는 데가 이게 에너지라는 게 기름 한 방울이다, 기름 1리터다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손바닥으로 땅을 파도 나오는 기름 1m하고 한 10km 파고 들어가야지 나오는 기름 1리터하고 같겠냐고. 알래스카는 10km 파고 들어가는 거 플러스 영하 40도야, 영하 30도야. 이 똑같은 기름 1리터가 그러면 그냥 손으로 땅을 파도 나오는 기름 1리터는 이거는 뭐 거저 팔아도 그냥 파는 족족 기름값 주는 대로 이득이겠지. 이거는 10km 파는 돈, 그 다음에 영하 30도를 뚫고 이제 보관해가지고 뽑아 올려가지고 이제 옮겨서 파는 돈 등등까지 하면은 그냥 이것만 해도 기름값이 한두 푼에 갖고는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지간해 갖고는 참 주판을 굴려봤을 때 이득 보기 힘든 사업이다 그래서 이때 알래스카는 빠져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너 여기 빠졌더라? 너 여기 빠지면 안 돼. 너도 들어가. 그래서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되는, 사실은 혹 더 붙이지 않으면 다행인 게 무역 합의였고, 뭔가 혹을 떼겠다는 거는 애시당초에 좀 과한 기대였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주한미군 기지 문제에서 미국은 지금 임대차 계약이거든요. 미군 기지로 땅 쓰다가 미군 빠지면은 이 땅은 반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땅 그냥 우리가 갖고 싶다. 이거를 이제 그 연합뉴스는 신확장주의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라든가 그냥 대놓고 이렇게 거의 영토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야, 이걸 동맹국한테 이게 지금 할 소리냐? 라고 이제 비판의 소지가 좀 나올 만한 얘기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 이 사실은 그 트럼프는 말을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자신도 이게 자기가 지금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틈을 보이면은 치고 들어오는 거고, 이게 한번 이게 쟁점으로 제대로 달아오르면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이건 돈 몇 푼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영토를 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쟁점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또 하나 받아온 숙제가 될 겁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